자, 반갑습니다. 우리 엔캠주주 가족 여러분들, 유프로입니다. 자, 한 주의 마감을 하면서 이렇게 11월에 첫 거래일을 시작했는데요. 금요일에 최종 정규장 마감가는 16만 9,300원으로 잘 마감을 했습니다. 사실 뭐 여러분들 이 17만 원대, 뭐 18만 원대, 사실 이 정도 시세는 우리가 사실상 용납할 수 있는 구간은 아니긴 하죠. 근데 그 17만 원대까지도 부순 이 지금 이 시세는 사실 심리적으로 약간은 좀 흔들리실 수도 있는 그런 구간이 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주주분들이 우리 엔캠에 투자를 하시면서 현 시점에 어떠한 그 스토리를 좀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냐를 스스로 좀 알고 계셔야 되는데, 이게 이제 무슨 말이냐면 지금 엔캠의 가격 때문에 지금 내 심리가 조금 흔들릴지언정 엔캠의 가치는 무너지지 않았다라는 거를 좀 스스로 알고 계셔야 된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렇게 뭐 가치는 무너지지 않았다 뭐 이런 얘기를 제가 드려봤자 지금 이렇게 말로만 들었을 때 와닿지가 않으실 거란 말이에요. 뭐 가격보다는 가치가 중요하다 뭐 이런 지루한 얘기를 하려는 게 진짜로 아니고요. 지금 이렇게 이미지를 조금 보시더라도 지금 국내 증시 거래 대금을 좀 가져온 거거든요. 근데 이게 하반기에 지금 유입이 지금 거의 없어요. 지금 계속 이게 주춤주춤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엔캠이 지금 당장 좀 지지부진한 것도 결국 시장의 유입이 힘을 받쳐주지 못하는 부분이 더 크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6월부터 지금 줄곧 내려왔죠. 국내 증시 거래 대금 점점 적어지는 지표가 이렇게 좀 말해줍니다. 동시에 엔캠 차트 보셔도 마찬가지예요. 6월부터 해서 쭉 이렇게 내려왔죠. 그러니까 지표에서 다 드러난다라는 거예요. 지금 뭐 금투세 이슈도 있고 뭐 사실 이런 거는 또 길게 말씀드릴 필요도 없습니다. 뭐 다들 아시는 내용이고, 아무튼 엔캠이 이렇게 6월 달부터 이렇게 쭉 내려왔었고 국내 증시 거래 대금도 보시다시피 6월부터 이렇게 좀 계속 하향세로 내려오고 있고, 그렇게 7, 8, 9월, 10월까지 계속 점점 더 축소되는 시간들이었는데, 어찌 보면 우리 엔캠 같은 경우는 비교적 8, 9월 같은 날을 사실 미루어 봤을 때 또 잘 버텨준 걸로 또 봐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이제 제가 하고 싶은 말이 뭐냐면은, 이게 우리 이제 어떤 개별적인 이슈라기보다는 외부적인 요인으로 좀 이렇게 끌려가고 있는 상태라서 이런 시기를 또 잘 흘려 보내셔야 한다라는 말씀을 좀 꼭 좀 드리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오늘 주된 내용이 뭐냐면, 지금 엔캠은 이제 미국 대선을 기점으로 진짜 센 상승 모멘텀이 하나가 있습니다. 뭐 지금 이 전환사채 발행을 통해서라도 좀 최대한 투자 비용을 마련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지금 이 부분들 지금 이 영상 하나에 최대한 다 요약을 했고요. 꼭 끝까지 집중만 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지금 가능하시면은요, 여러분들 좋아요만 좀 한 번씩 부탁을 드리고요. 구독 같은 경우는 아무 이유도 없이 눌러달라고 제가 안 하겠습니다. 영상 보시다가 제 설명이 좀 마음에 드시면 그때만 좀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정도는 가능하시죠? 응원의 댓글도 가능하시면 좀 많이 써주시면 너무나도 감사하겠습니다. 자, 바로 좀 출발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금 가장 핫한 이슈인 이 엔캠의 전환사채 발행 소식이죠. 이것도 사실 단순하게 해석을 하면은 뭐 지금 돈을 빌려달라는 어떤 외침 같은 걸로 볼 수 있다 보니까 또 많은 분들이 또 달갑게 생각을 하지 않으시잖아요. 근데 사실 저는 반대로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자, 이게 왜 그러냐면은 그 이유가 또 바로 딱 여기 있는 건데, 잘 들으세요. 엔캠은 국내 배터리 소재 기업들 중에 북미 시장 점유율이 가장 높은 기업 중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공장 자체를 미국에 두고 테슬라를 비롯해서 여러 셀 기업들과 거래를 좀 활발히 하고 있죠. 근데 그거를 그냥 단순히 뭐 미국 시장이랑 뭐 잘 뚫었다 그런 식으로의 개념으로만 보실 게 아니라는 거예요. 좀 자세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뭐냐면은 엔캠의 아이템은 지금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전해액이죠. 배터리를 구성하는 4대 요소가 이제 양극재, 음극재, 분리막, 그리고 전해액입니다. 그렇죠? 근데 이 중에 전해액은요, 유통기한이 가장 짧은 소재예요. 자, 무슨 말이냐? 전해액 공장은 배터리를 만드는 셀 공장의 바로 옆에 위치를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전해액을 생산을 한 다음에 이거를 뭐 싣고 뭐 어디로 옮기고 그럴 시간이 없어요. 유통기한이 짧기 때문에 그 셀 공장에다가 바로바로 공급이 되어야 한다라는 게 핵심이에요. 그러면은 엔캠이 한국에다가 백날 공장 짓고 캐파 넓혀봐야 미국 시장에 전해액을 팔 수가 있을까요? 못 팔아요. 무조건 미국 공장을 2배, 3배 더 늘려야 미국 캐파가 더 커지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근데 밑도 끝도 없이 미국 공장을 또 왜 늘려야 하는 것이며 그걸 또 어떻게 늘릴 거냐 뭐 이런 식으로 또 의문을 가지실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거를 말씀을 드리는 게 바로 이번에 확정된 미국 IRA법의 세부 내용 때문입니다. 인플레이션 감축법, 즉 미국의 이 IRA법의 주된 목적은 자국민 경제 활성화입니다. 미국이 미국 안에서 생산하고 미국 안에서 판매하는 그 첨단 기술에 대해서 더 추가적인 혜택과 우대를 적용해 주는 거죠. 이걸 이제 세액공제 혜택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미국에서 AMPC라고 부르는데, 뭐 너무 딥하게 아실 필요는 없고 그냥 넓은 관점에서 이제 미국이 미국 안에서 스스로 만들고 스스로 파는 재화에 조금 더 대우를 해준다라는 것만 기억을 하고 계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미국 안에 공장을 두고 장사를 하는 엔캠의 경우에는 이번 미국 법안으로 인해서 남은 일수들이 엄청나게 좀 수혜를 볼 수밖에 없는 지금 그런 상황이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근데 또 그러실 거예요. 아, 그래 뭐 미국이 미국 안에
반해서 혜택 주는 거 알겠어. 엔캠한테 유리한 것도 알겠어. 근데 그게 지금보다 뭐가 그렇게 달라지는 건데? 라고 또 생각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좀 많이 달라요, 여러분들. 이거 커요. 잘 들으세요. IRA법의 목적이 제가 자국민 경제 활성화라고 했죠. 그 목적이. 그리고 IRA법의 핵심은 중국 부품 의존도 해소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이랑 무역 협정이 이제 되어 있는 국가에서 확보된 광물 그리고 미국산 부품 이 두 가지의 비율이 충족을 해야지 이 혜택을 주겠다라는 게 지금 미국 IRA법의 최종 확정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무역 친화국인 한국의 수혜는 당연해요. 근데 그 한국 기업들 중에서도 미국에 공장을 둔 기업 같은 경우는 엔캠이고 가장 최대 수혜라는 거죠. 지금 여러분들 전 세계적으로 전해액 시장의 1, 2, 3위는요 모두 중국 기업입니다. 하지만 이제 이게 의미가 없어졌죠. 실질적으로 이제 4위에 위치를 하고 있었던 엔캠 같은 경우는 자연스럽게 1위의 자리를 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렇게 자연스럽게 우리 한국 같은 경우도 이제 중국 의존도를 좀 낮추고 미국의 생산 설비를 더 늘릴 수밖에 없는 거죠. 지금 이 혜택에 대한 극대화를 위해서. 좀 이해가 되시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이런 내용들을 다 종합적으로 봤을 때 엔캠의 이 전환사채 발행이랑 스토리가 고스란히 이어지는 겁니다. 여러분들께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동안 전 세계 70% 이상의 점유율을 차지했던 1, 2, 3위 중국 기업들의 캐파를 지금 엔캠이 당장 4위였던 엔캠이 당장 다 감당을 해낼 수가 있을까요? 얘네들 혼자서? 못하죠. 그 캐파가 안 나와요. 그래가지고 지금 이 전해액 쇼티지라는 내용이 그래서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이 전해액 쇼티지가 말 그대로 그 공급이 수요를 맞추지 못하는 상황인 거를 말을 하는 건데 뭐 아무리 지금 뭐 전기차 캐즘이다 뭐다 뭐 이런 얘기가 많아도 지금 미국에서 이 전해액이 부족해요. 그러니까 쇼티지 얘기까지 지금 나오죠. 여러분들 쇼티지 이게 뭐냐면은 진짜 제가 쉽게 말해서 예를 들어서 지금 전해액이 하루에 지금 필요한 양이 10개예요. 수요가 10개야. 근데 최대로 공급할 수 있는 양은 하루에 7개밖에 못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은 지금 당장은 3개가 부족하니까 그렇게 뭐 심각해 보이지가 않잖아요. 겨우 3개밖에 안 되니까. 근데 열흘이 지나고 100일이 지나면 이게 30개 부족해지는 거고 300개 부족해지는 겁니다. 그렇게 여러분들 1년 되고 2년 되고 하다 보면 정말 이 쇼티지가 진짜로 현실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가지고 지금 이런 위험 같은 것들이 주목되고 있을 때 엔캠은 무조건 작정하고 땡겨야 된다는 거예요. 무조건 셀공장 옆에 증설에다가 설비 투자를 무조건 해야 되고 뭐 전환사채가 됐든 뭐가 됐든 어떻게든 좀 자금을 마련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전환사채 발행 이슈도 만약 악재가 아니라고 제가 얘기를 한 게 바로 이런 부분들 때문에 그동안 계속해서 좀 말씀을 드린 거예요. 자, 근데 여기까지만 봤을 때 지금 스토리가 굉장히 좋죠. 사실 제가 지어낸 얘기가 아니고 진짜 다 사실을 확인하고 말씀드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이해가 완벽하게 되시기만 하셨다면 일단 스토리 자체는 마음에 드실 거란 말이에요. 근데 마음에 들면 뭐해? 지금 주가 시세가 마음에 안 들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마음에 드는 지경이 언제쯤 와줄지가 사실 여러분들 더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쵸? 자, 이번 주 정말 잘 보세요. 지금 다가오는 11월 5일이 미국 대선입니다, 여러분들. 사실 오늘 말씀드린 미국의 이 법안 관련된 내용은 뭐 지금 트럼프건 해리스건 상관이 없어요. 두 사람 모두 적용되는 교집합건이기 때문에 뭐 엔캠 주주분들은 너무 결과에 그렇게까지 일희일비를 하실 필요는 사실상 없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뭐 미국 대선이 뭐 영향이 1도 없다? 뭐 그것도 사실은 아니죠. 지금 이게 전 세계의 이목이 주목되는 거는 사실이잖아요. 그래도 뭐 이거는 사실상 뭐 여러분들께서 생각하시기에 또 글로벌 이슈고 뭐 우리가 뭐 어떻게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뭐 그래 그렇다 치자는 거예요. 근데 우리 엔캠이 지난 불성실공시 지정 예고에 대한 결과가 정정이 됐습니다. 원래 10월 29일이었는데 이 불성실공시 법인 지정 여부에 대한 결정을 하는 날짜가 최종 11월 5일로 확정이 된 거예요. 근데 이 11월 5일이랑 미국 대선 11월 5일이랑 똑같잖아요. 근데 만약에 이날 불성실공시 법인 지정돼가지고 그날 하루가 딱 거래 정지가 되잖아요. 그러면은 엔캠만 그냥 하루 동안 사고팔고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주말 딱 쉬고 나서 월요일 딱 되고 나면은 아침에 시장 변동성 엄청 큰 거 아시죠? 근데 주말은 시장이 다 쉬는데도 그렇게 변동성을 가져오는데 만약 엔캠만 지 혼자 거래가 쉬어간다? 거래 정지가 걸려서 게다가 당일날 미국 대선인데 여러분들 제가 진짜 당부드리지만 이번 주는 주가 변동성이 진짜 클 거예요. 정말 한번 보세요. 제가 오늘 이 내용을 자료까지 만들어가지고 전달을 드리는 이유가 충분히 좀 납득되시게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좀 자료화를 한 거거든요. 진심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뭐 미리 부분 이탈이라도 좀 해서 조금이라도 좀 대비를 해야 될 수도 있는 거고 좀 다시 또 오지 않을 진입 기회가 또 생길 수도 있는 거고 정말 중요한 순간이 될 겁니다. 심지어 지금 뭐 이 엔캠뿐만 아니라 이럴 때 고수익으로 먹을 종목들도 지금 굉장히 쏟아질 거고 뭐 보유 중인 포트폴리오에서 엔캠 말고 뭐 타 종목이 있으셔도 지금 뭐 이런 부분들 때문에 어떤 피해를 입을지도 무조건 알고 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추가적으로 저희 2프로 채널 구독자분들한테는 지금
현재 상황에 이제 맞게끔 최대한 한 분 한 분 솔루션에 좀 적용이 되게끔 이 구독자 혜택에 대한 라운지를 제가 좀 하나 만들어 봤거든요. 지금 보고 계시는 영상의 이제 본문 내용이랑 지금 아니면 제가 댓글창 맨 위에 고정 댓글로 제가 아마 써놨을 텐데 링크를 하나 적어놨습니다. 그거를 이제 클릭을 해가지고 들어가 보시면 이제 PC 화면에서는 이렇게 나올 거고 이제 핸드폰 화면에서는 이렇게 나올 거예요. 이게 뭐냐면은 구독을 해주신 분들에 한해서 좀 별도의 대우를 적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혜택들을 조금 모아 놓은 겁니다. 고민을 진짜 많이 해봤는데 아무래도 시청하시는 분들마다 다들 현 시점에서 필요로 하시는 부분들이 좀 다 다르실 수밖에 없잖아요. 누군가는 이제 직접 매매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 뭐 종목이 됐든 매매법이 됐든 뭐가 됐든 유튜브로 좀 정보를 얻고자 하실 수도 있겠지만 또 누군가는 그냥 유튜브를 통해서 지금 보유 중인 종목, 뭐 오늘 이번 영상 같은 경우는 엔캠이 되겠죠. 그러니까 엔캠에 관련된 내용으로만 정보를 또 얻고 싶으실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근데 제가 허구한 날 영상에서 뭐 추천주 이거 줍니다, 이거 좋습니다, 이거 좋을 것 같아요, 이거 관심 가지세요, 이런 얘기를 제가 매일같이 하는 게 혹시 누군가의 시간을 뺏는 건 아닐까 하는 마음에 구독자분들별로 좀 정말 필요로 하시는 부분에 한해서만 좀 진행을 해볼 수 있게끔 이렇게 좀 준비를 좀 해봤습니다. 카테고리가 일단 여러분들 이렇게 보시다시피 5가지인데요. 일단 첫 번째로 이 계좌 복구 솔루션 같은 경우는 저 유프로가 저 본인이 실제로 매집을 하고 있는 종목들이 있어요. 근데 그거를 이제 같이 참여를 하시는 거죠. 제가 운영하고 있는 포트폴리오에 이제 같이 합류를 좀 하시는 거니까 뭐 제가 살 때 같이 사고 제가 팔 때 같이 파는 뭐 그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뭐 항상 의견을 드리는 거지만 뭐 그게 또 의무사항은 당연히 아니에요. 뭐 판단하에 진행하시면 될 것 같고 뭐 지금 이제 저도 원전이나 방산 쪽을 좀 관심 있게 보고 있다 보니까 뭐 영상에서 굳이 제가 언급을 하지 않고 필요로 하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정보를 좀 나누기 위해서 좀 이렇게 좀 준비를 해봤고요. 그리고 이제 무료방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매일 저녁마다 이제 다음 날에 이제 뭐 개장 시초가 진입으로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만한 종목들 좀 계속해서 언급을 드리기는 해요. 이거는 그냥 뭐 소액으로 뭐 한 5%에서 한 10% 정도 좀 빠른 회전으로 수익을 내볼 만한 애들이라 뭐 취향에 맞게끔 좀 이용하실 수 있게끔 이것도 무료방을 좀 하나 마련을 해놨고 뭐 사실 이제 아침, 오후 뭐 그리고 저녁에 마감 뭐 이럴 때 좀 시황 체크 같은 것도 다 한꺼번에 해드리고 있으니까 아마 이런 것들도 좀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뭐 여기 이제 검색식도 써놨는데 뭐 이거는 이제 과대낙폭 가치주 위주로 제가 선별을 하는 게 좀 있습니다. 뭐 당연히 제가 쓰고 있는 거고 구독자분들이랑은 사실 공유해도 좀 상관없을 것 같아가지고 이것도 뭐 희망하시면 받으시면 되고 뭐 이런 것들도 뭐 굳이 나는 필요 없다, 뭐 나는 종목 내가 직접 찾는 게 좋다라고 하시면 뭐 안 받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도 준비를 했고 뭐 4번, 5번 같은 경우도 뭐 보이시는 그대로 시청자분께서 희망하시는 부분들 위주로 좀 체크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이게 5개 다 중복으로 체크를 하셔도 돼요. 그러니까 좀 편안하게 의견을 좀 내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보이시는 것처럼 전부 다 무료기는 한데요. 이게 누구나 다 진행을 하는 거는 아니고 이제 구독자분들을 한정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름대로 최대한 좀 세세하게 이렇게 좀 마련을 좀 해봤으니까요. 구독자분들의 많은 관심 또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마지막 문항에 보시면 꼭 종목명이라든지 뭐 제목이 아니어도 자유롭게 의견 서술 가능하게끔 또 하나 만들어 놨으니까 뭐 저 유프로한테 하고 싶으신 말이라든지 칭찬 같은 게 있으시면 또 남겨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뭐 사실 뭐 응원의 메시지나 격려의 말씀들 그런 건 뭐 댓글에 써주시면 더 좋을 것 같지만 뭐 그래도 부끄러우시면 제가 또 이렇게 다 한 분 한 분 다 보고 있으니까 여기다가 적어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뭐 어쨌든 뭐가 됐든 저희 이제 구독자분들이랑 이제 시청자분들 모두가 계시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또 유튜브에서 매일 목소리를 냅니다. 항상 감사한 마음 잊지 않으면서 영상 제작에 임하고 있고요. 늘 초심 잃지 않고 좋은 콘텐츠 만드는데 최선 다하는 유프로 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긴 영상 오늘도 이렇게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남은 주말도 편안한 시간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